또 관객분들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 4년 전쯤에 청주동물원이 이전한다는 이제 얘기를 우연히 들어가지고 그게 벌써 이제 10년 안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한번 촬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동물원이라는 곳 이제 제목처럼 동물 그리고 쉼표 이제 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이제 그 동물원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관심을 갖게 되신 좀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동물원이라는 장소에 관심을 가져서 촬영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뭔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접근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일단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리서치 과정에서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아주 어렸을 때 동물원을 흔히 가잖아요. 그 사이에 거의 간 기억이 없고, 간 기억은 없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어렸을 때 되게 놀랍고 경이로운 감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쩐 일인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 채로 가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던 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전까지 동물원이라고 하면 그 인간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장소라는 개념이 더 가까운데 지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그 동물을 위한 이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제목에 대한 그 사연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동물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 동물 이제 쉼표주고 원이라는 느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목을 짓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더 좋은 제목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복잡한 제목을 짓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동물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뭔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의미로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물원 이게 사실 일종의 정원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동물원의 어원이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곳에는 어쨌든 동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쉼표 하나 찍어서 약간 좀 낯설게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영화를 이제 보는 내내 관객분들께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웃어도 주시고 또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출산의 어떤 신비도 있고 또 죽음이라는 안타까운 과정도 있고 그런데요. 그걸 직접 또 이제 그 현장에서 보시고 촬영하실 때 느낌은 좀 남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험은 좀 어떠셨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개인적으로 영화를 찍고 나서 많이 생각하게 된 거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 동물원 안에 있는 호랑이가 거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점들에서 오히려 놀라웠던 것 같아요. 무슨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신비가 아니라 어떤 지금 그 동물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되게 놀랍게 느껴졌죠.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네, 그 청주동물원이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시는데 이제 촬영을 할 때 그 동물들 같은 경우 이제 인간들 사육사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좀 친해지는 계기도 있어야 되겠지만 동물들 같은 경우도 환경이 좀 바뀌면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다가가거나 했을 때 상황도 좀 예상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그 부분은? 네, 근데 그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초반에 나오는 이제 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야생에 있던 애들이 사실 들어와 있는 거라 결코 친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뭐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제 여자 사육사분이 초반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경계를 갖다가 나중에 어떤 삭 한 마리랑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쓰다듬는데도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장면이 있죠. 사육사분들은 그 정도로 가깝게 있기 때문에 사실 친해질 기회가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뜨내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그런 기회는 없고, 근데 저 직지 표범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사람을 잘 따르는 친구라 저한테도 나중에는 친근하게 와서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감독님에게 좀 특별히 그 인상에 남아있는 제 동물 같은 경우가 좀 있을까요? 이 촬영을 하면서? 근데 뭐 사실 다 조금씩 남긴 하는데요. 초롱이 같은 경우 이제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개봉을 9월달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봉 버전 때문에 이제 지금 동물들과 사람들 후일담 형식으로 짧은 영상을 뒤에 넣으려고 이제 그거 촬영을 어제 광주 동물원 갔다 왔거든요. 초롱이를 보고 왔는데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초롱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흐뭇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요, 관객분들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이렇게 가운데 계신 분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궁금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촬영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촬영하셨을 것 같은데 담지 못한 이야기 중에 더 시선이 갔거나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오랜 시간 촬영을 하긴 했지만 사실 한 3년 정도 기간으로 보면 이제 3년 정도 촬영을 한 거지만 실질적인 촬영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사실 익숙해지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동물한테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사람들한테 익숙해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담지 못한 얘기라고 딱히 떠오르는 거는 사실 사육사분들의 일상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담은 것도 있고요. 젊은 사육사분들의 약간 연애 얘기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네, 안 나온 원숭이 관련된 좀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 좀 그러니까 원숭이 망토 원숭이가 이제 아빠 개체랑 아들 개체가 두 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한 마리가 죽고 다른 단들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전체 어쨌든 스토리에서는 좀 잘 맞지 않아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네, 없으시면 제가 그럼 질문 하나 좀 한번 더 가보면 촬영하기 전에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로 어느 정도 이제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촬영하기 전 그리고 촬영하고 나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네요. 촬영하기 전에 계획했던 부분과 네, 감독님도 생각하셨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또 예상 밖이었던 어떤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촬영할 때는 사실 그 처음에 이제 그 김정호 사육 수의사분이 삭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인공 수정을 하고 뭔가 그거를 그 개체들 혹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개체들을 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훈련을 시켜서 자연으로 보낸다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어떤 줄거리로 생각을 하고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작한 그때 촬영했을 때 이제 시작한 지 한 해, 두 해 정도 됐던 때인데 이제 김정호 수의사분의 말로는 최소 10년, 20년 정도는 해야 가능한 연구이다 얘기를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청주동물원이 기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을 방사하는 훈련을 하는데 적합한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대공원 산하의 어떤 그런 방사 훈련센터로 이제 그 삭들을 전부 다 보내서요 나중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나중에는 실패한 관계로 그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께서 개봉을 위해 가지고 좀 후일담을 좀 찍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작 기간이 짧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더 길게 가져갔을 경우 생기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좀 계획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3년이면 충분히 시간을 많이 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한국에서 이제 동물원에 관련된 어떤 이슈로 된 영화, 황윤 감독님이 만든 영화들이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이런 주제로 영화들을 많이 만들지 않죠. 못하는 것도 있고 동물원이 그렇게 쉽게 오픈되는 공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또 다시 가서 거기에서 영화를 찍기보다는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또 다른 이슈들이 나오고 이제 다른 분이 또 다른 동물원에서 또 다른 접근 방법으로 좋은 영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은 이제 더 이상 동물원을 아니 농담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들으시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잘 나옵니다. 제가 아들이 며칠 전에 학교 갔다 와서 아빠는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제를 알아가지고 동물원이 있길래 이거는 아들이랑 꼭 와서 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이런 주제로 해야 되겠다고 시작하셨지만 다큐멘터리다 보니까 내용이 중간에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그 감독님이 생각하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고 감독님이 느끼신 이 관객들이 느꼈으면 하는 거, 주제의식 같은 거. 그러니까 아들의 질문을 대신하자면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동물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런 영상이 나오게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이에요. 친구한테 묻고 싶은데 그럼 동물원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럼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습을 당해서 당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네. 네,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네. 저는요, 동물원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가둬놓고 그렇게 키우는 거니까 동물들 입장에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서 동물들이 힘들 것 같아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안타깝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좀 더 이제 그것보다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은 고라니와 멧돼지, 삭 정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조류들은 이제 굉장히 많죠. 조류는 어쨌든 인간의 범위에서 좀 벗어난 동물이니까. 근데 어쨌든 같은 땅을 공유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그 정도일 텐데 그 동물들과 우리가 삶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거의 그러지 못하죠. 삭들은 대부분 로드킬로, 멧돼지는 농작물을 해친다는 이유로 사냥을 하고, 고라니는 뭐 너무 많으니까 신경도 안 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게 고라니라는 동물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종이에요. 우리나라로 근방에만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 호랑이가 많아져서 옛날처럼 호랑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 당연히 호랑이를 죽여야 되는 어떤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겠죠. 곰도 마찬가지고요. 반달곰 지리산에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데 그 곰들이 인간에게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혹은 그러니까 그 삶을 곰의 삶과 인간의 삶을 어느 정도 선에서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사람도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삭이나 고라니나 멧돼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용납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어느 정도는. 너무 어려운 얘기 같은데 지금 뭐 어쨌든 많은 이게 사실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는 식의 생각보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물원이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에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동물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호 수의사도 사실 제일 처음 인터뷰에서 자기도 동물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인터뷰가 있어요. 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단답형으로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은데요. 대전에서 그 퓨마 탈출한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서 제일 먼저 나온 이제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동물원 너무 불쌍하고 죽일 수밖에 없으면 동물원 다 없애라. 그래서 뭐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했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그냥 손쉬운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떤
기관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 기관을 없애버리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감독님 그 이 질문에 가장 길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영화를 또 그 만드실 때 했던 이제 고민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부리 같은 경우 부리 독수리 부리가 지금 이렇게 휘어진 독수리를 보여준 것도 아무래도 이제 그 동물원에 대한 그런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촬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역사분들하고 많은 인터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뷰를 좀 요청하실 때 굉장히 좀 호의적이셨는지 아니면 또 어떤 좀 과정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호의적이셨고요. 그 호의를 이제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죠. 근데 어쨌건 사실 뭐 저기가 사설 동물원도 아니고 이제 공무원이신 거거든요. 사실. 근데 공무원 어떤 시의 지방자치 기관 안에 있는 한 소속된 공무원이 자기가 일하는 운영하는 동물원을 찍으라고 마음대로 찍으라고 열어준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일단 그 정도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물론 경계심이 굉장히 많았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고들, 뭐 잘못 운영된 워낙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걸 감출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르게 보면 저분들도 그 열악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시청 게시판에 가서 좀 민원을 넣어라. 네. 그래야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마음을 여는데 어떤 서로의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종훈형한테도 그런 어떤 필요가 있어. 그분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런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서 인터뷰하는데 뭐 주고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계신데요. 먼저 이쪽 분 받고요. 그리고 나서 마이크 드릴게요. 먼저 여기 계신 분부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새끼 물범이 초롱이 맞나요? 초롱이가 갈 때 어미가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편집인지 아니면 진짜로 울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물들 눈을 다 잡아주셨는데 전 다른 야생 다큐에서 보이는 동물들의 눈이랑 너무 달라서 씁쓸하다,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왜 그런 장면을 엔딩으로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초롱이 엄마가 우는 장면은 연출은 아니고요. 근데 그걸 운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그 동물의 어떤을 개인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그 아빠 개체와 이제 엄마 개체가 보이는 반응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떠나갔을 때 아예 이제 아빠 개체는 무시하고 저쪽에 숨어버리고 그런 면에서 뭐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우는 장면은 연출은 아니고요. 실제로 눈물이 그렇게 맺힌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뭐 우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야생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걸 공격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눈을 보면 뭔가 그래서 그 어떤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뭐랄까 좀 진짜 모습 같은 혹은 내내 뭐 90분 내내 이제 극장에 앉아서 저희가 저들을 바라보는 거겠죠. 관찰적인 시점에서 마지막에 저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담아봤습니다. 안 그래도 또 이제 이런 그 동물을 소재로 할 때 인간의 어떤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기보다 이 동물의 시선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게 이제 동물들이 바라본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좀
예, 이 영화의 어떤 주제와 좀 맥락이 닿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선생님 아까서 들어주셨죠?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그 영화 잘 봤고요. 그냥 그냥 하겠습니다. 돼요? 아 네. 감독님 그 다큐가 평소에 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작품을 찍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감독님이 생태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 재개봉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 작품에도 혹시 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그런 작품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작품을 발표할 계획이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동물에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이 영화를 찍었다기보다는 저는 영화에도 관심이 많고요. 어떤 이야기, 이게 좋은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찍고 나서는 사실 이제 관심이 좀 확장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지만 이제 저기 계시던 한 수의사분이 청주시청에 이제 축산과로 옮기신 분이 계세요. 신용 수의사라고 잠깐 이제 초반에 인터뷰하셨던 분인데, 그 동물원의 문제점이 이게 전문화가 될 수 없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 1년, 2년 안에 어떤 보직을 계속 변경하기 때문에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하고 기능을 습득해야 되는데 2년 동안 배우고서 축산과로 그냥 발령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축산과에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AI나 그런 병들이 생기면 살처분을 한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가서 여기서 동물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가서 동물을 좀 체계적으로 죽이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도 하다가 동물원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동물원에 계시다가 좀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촬영이 가능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처음에 이제 청주동물원을 촬영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호의적으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신 건가요? 아, 네. 처음에 그냥 들어가서 표를 끊고 들어가서 그냥 찍었고요. 이렇게 이제 관람객의 입장에서 좀 촬영을 했고요. 네, 그게 좀 쌓이다 보니까 청주 미술관에서 그걸 촬영하고 있는 걸 이제 아셔가지고 한 30분짜리로 만들어서 그 라이브 연수랑 같이 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미술관 측에다 부탁을 드렸죠. 이런 걸 하니까 청주동물원 같이 가서 설득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이제 설득을 하셔가지고 30분짜리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이미지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상영을 하고 이제 동물원 분들 모셔가지고 보여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영화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개봉 전 버전이긴 한데, 그 여기 이제 출연하셨던 뭐 사역사분들이나 또 청주동물원 관계자분들이 이 작품을 이제 보시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보셨다면 또 어떤 반응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뭐 다들 보셨고요. 우리가 저희 청주 영상위원회에서 한번 도움을 주셔가지고 청주 쪽에서 지역에서 상영을 한번 했을 때 저쪽에서 보셨고, 청주시장님도 보셨고, 그래서 동물원 분들은 많이 좋아하셨어요. 보통 당신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되게 우울하게 뭔가 고발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쪽에 계신데요.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까 부리가 삐뚤어진 독수리가 있었고, 뭐 철원이나 이런 쪽 장소로 적합한 데서 방생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장면이 나왔는데, 결국 그렇게 방생이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은 실패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런 독수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조된 동물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거쳐서 야생으로 돌아가였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사실 충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뭐 여러 형태로 이제 들어온 야생동물들을 치료하고 재활시켜가지고 방사를 시키는 일을 하시죠. 그리고 그게 여러 이제 사례들이 있고요.
충북 야생동물보호센터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한번 팔로우해 보시면 그런 사례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왔던 이제 입술 삐뚤어진 독수리랑 트레이드됐던 동물원 독수리는 여전히 훈련을 받고 있고요. 내년을 이제 올 겨울인가를 목표로 방사훈련을 하고 있고, 그 전부터 이제 훈련을 받았던 한 마리가 작년, 그러니까 올 초겨울쯤에 방사가 돼가지고 만주까지 이렇게 몽골까지 날아갔다는 기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GPS를 달아가지고 매일 몇 시에 이동 경로가 쭉 찍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예, 그렇게 아마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십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 감독님께서는 다큐에도 관심이 있고 극영화에도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작품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세워져 있는 건가요? 극영화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네. 극영화, 다큐도 이야기고 극영화도 이야기. 그렇죠. 네. 꼭 다큐멘터리 찍으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극영화도 찍으시냐고. 근데 극영화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다큐도 찍으시냐고. 그러면 내일은 극영화 하시는 감독님 계신데 제가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으시냐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태까지 썼던 시사회 중에 거의 제일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에서 환경영화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네, 아무리 못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 작품도 이제 개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